오늘날 원격 접속의 필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그 기술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발전 방향은 VPN에서 GTNA로 그리고 지난 19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VPN은 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격 접속 솔루션입니다. VPN이 나온 지 25년이 된 노후화된 기술임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격 접속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기업의 IT 인프라에도 적합한 솔루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VPN은 인증된 사용자에게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사설 네트워크 확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격 접속자가 R&D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사 애플리케이션에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인사 애플리케이션은 패스워드를 통해 이 원격 접속자의 접속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보안 문제인 네트워크상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단계에서 이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보안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VPN의 한계점은 직원, 계약자, 파트너 등과 같은 사용자의 유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클라우드로의 이동입니다. 오늘날 기업은 점점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AWS 및 애저르 같은 공용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으로 VPN의 접속 포인트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 또는 네트워크 거점입니다. 따라서 원격 사용자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VPN 장비가 있는 데이터 센터 또는 네트워크 거점으로 트래픽을 백콜링 하여진 후에 그곳에서 인증을 받고 클라우드로 가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접속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백콜링으로 인한 인터넷 구간에서의 지연 시간이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러한 VPN은 병목 현상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 한계점은 기업의 원격 접속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VPN의 유연한 확장성의 한계입니다. 기업의 원격 접속자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급증하였지만 지금은 기업의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의 지속적인 확대 경향으로 인해 원격 접속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VPN은 확장성이 좋지 않습니다. VPN은 VPN 컨센트레이터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포인트 솔루션의 물리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격 접속을 위한 불안정한 인터넷 구간이 길어질 경우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VPN 인프라 장비들은 전 세계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곳마다 더 많은 위치에 배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산 배포는 투자 및 운영 비용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VPN의 한계점들 중 보안 취약성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퍼리미터 또는 GTNA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SDP 프레임워크는 아이디를 기반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개념은 포레스터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원격 접속 솔루션을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 또는 GTNA라고 합니다. 아이디 개념에는 사용자 유형, 구석,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 등 여러 측면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기반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유형이 노트북, 휴대전화에 따라 세분화되며 위치는 본사, 지사, 원격 유무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반으로 근무 시간이냐 주말이냐로 나누어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에는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SDP 컨트롤러에 도달하게 됩니다. SDP 컨트롤러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된 사용자의 아이디 및 컨텍스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정의된 접근 정책에 따라 액세스 권한을 결정합니다. 이 접속은 사용자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도 접속할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 점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포인트인데 아이디와 컨텍스트가 명시적으로 정의된 정책과 일치할 때만 접근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VPN의 작동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으로 VPN이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접속에 대해서 모두 허용으로 시작한다면 SDP와 GTNA는 접속에 대하여 모두 차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추가적인 보안상 장점은
애플리케이션과 자원의 IP가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접속은 SDP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자원의 IP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STP와 GTNA는 원격 사용자의 접속을 보완하기 위해 매우 훌륭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전체 접속 관리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STP는 단지 전체 원격 접속 솔루션 중 하나의 보안 구성 요소일 뿐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일반적인 기업의 접근 제어 흐름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원격 사용자는 기업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격 사용자는 우선 SDP 또는 GTNA 컨트롤러에 연결한 다음 네트워크 방화벽을 통해 데이터 센터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AWS나 애저러 같은 공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에도 원격 사용자는 STP와 GTN을 통해 인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백콜링하여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의 NG 방화벽을 통과한 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NG 방화벽을 거친 후에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TP와 GTNA는 보안성은 높아졌지만 VPN을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로 백홀링 된 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네트워크 경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피스 365 또는 세일즈포스와 같은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원격 접속을 위해서는 STP나 GTNA가 아닌 카스비와 같은 별도의 솔루션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사용 보안은 STP와 GTNA가 서비스하는 보안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단말에서 트래픽을 분기하여 보안 웹 게이트웨이로 보내어 사용자의 단말이 허용되는 사이트와 악성 사이트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해서 사용자가 본사와 지점에 있을 때에도 원격에 있을 때와 동일한 접속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STP와 GTNA가 아닌 NG 방화벽으로 이에 대한 보안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를 접속하기 위해 NG 방화벽을 거쳐야 하고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를 접속하기 위해 클라우드 NG 방화벽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카스비를 사용할 것이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WG를 원격 사용자와 동일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여러분은 사용자가 원격에 있던 사무실에 있든 기업의 자원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여러 솔루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포인트 솔루션들은 사용자 위치에 배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용자와 지점을 가진 글로벌 기업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 솔루션이 필요하며 원활한 트래픽의 흐름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각 지역의 많은 운영 인력 확보 부담과 더불어 복잡한 포인트 솔루션들의 투자와 운영 비용의 부담은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야 여기에 있는 사용자 조는 때때로 집 또는 어딘가에 때로는 사무실에서 기업의 자원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사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접속 관리를 위해 그림에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5가지 접속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IT팀에게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서비스 가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VPN을 사용하는 원격 사용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IT 관리자 또는 출장자 그리고 일부 원격 지원 파트너들이 VPN 컨센트레이터가 있는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었고 방화벽이 접속 제어를 뒤에서 하였습니다. 더욱이 과거 원격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그 수를 아주 제한적으로 관리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사용자 수와 애플리케이션 수의 환경에서는 원격 접속을 관리하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해 수많은 직원과 다양한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원격지에서 접속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란 VPN 인프라로는 거의 통제가 될 수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STP와 GTNA 모듈을 통해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명확한 사전 접속 규칙을 정의함으로써
원격 접속을 위해 보다 강력한 보안 계층을 만들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STP와 GTNA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STP와 GTN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방화벽과 같은 다른 포인트 솔루션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방식의 콘솔에서 세팅을 시작할 때 규칙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은 과거의 VPN을 사용할 때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 방식일 수 있는 각 솔루션의 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그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원격 접속 사용자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생산성 저하와 사용자 만족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접속 관리 시스템은 효과적인 보안 정책을 구현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개별 솔루션들이 정책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보안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의 IT 담당자들은 GTNA와 NG 방화벽을 통합하여 모든 기업의 엣지들을 안전하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가트너의 가이드에서는 GTNA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GTNA와 별도의 NG 방화벽을 구축하는 방법보다 세시로의 전략의 일부로 GTNA를 검토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시의 평가 요소 중 하나로 고객은 벤더에게 세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시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SWG나 카스비, 파이어 레저 서비스, 그리고 SDN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SWG, 파이어 레저 서비스, 카스비가 기업의 완전한 접속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이러한 솔루션들도 세시 솔루션의 일부로 통합하여 사용할 때 기업의 관리 접속의 효과적인 운영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시로 접속 관리를 위해 필요한 포인트 솔루션들의 기능을 하나로 융합되었을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시 솔루션은 STP, GTNA, NG 파이어월, 카스비, SWG를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접속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원격 사용자는 원격에 있든지 본사 또는 지점에 있든지 접속하려는 자원에 정확히 동일한 접속 제어를 통해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속 제어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단말과 스마트폰, VoIP 터미널과 IoT 장치 등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트래픽 플로우에 적용되는 하나로 통합된 접속 제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접속 관리가 손쉽고 일관성 있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중요해진 추가적인 보안 기능과 네트워크 성능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클라우드로 이전한 애플리케이션과 사스에 대한 짧은 대기 시간과 높은 서비스 품질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보안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IT 인프라는 침입 방지 시스템, 데이터 유출 방지, 그리고 차세대 안티 몰웨어 같은 솔루션이 이 플로우에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가트너가 발표한 세시는 이러한 모든 개별 솔루션들이 잘 융합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많은 고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단순성, 확장성, 유연성, 짧은 지연 시간 및 포괄적인 보안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트너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웬 엣지와 네트워크 보안을 하나로 컨버전스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트너가 발표한 개념도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카스비, 클라우드 SWG, GTNA 및 파이어월 애저 서비스 등 앞에서 언급한 솔루션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보안이 왼쪽에 파란색 표시된 SDN과 통합되어질 때에만 세시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접속 관리 계층에서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계층과 모든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위한 보안 계층을 추가하여 하나의 단일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트너가 이어가는 나스를 포함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세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일 관리 콘솔과 하나로 통합된 컨텍스트를 통해 기업의 모든 엣지들을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모든 네트워크 접속 및 보안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K2 클라우드가 가트너가 이야기하는 진짜 셋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개별 솔루션들의 단순한 트래픽 플로우의 통합이 아닌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싱글패스 아키텍처가 구현된 것이 K2인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SDP, GTNA, 클라우드 엑셀레이션, 클라우드 시큐리티, 파이어월, 글로벌 백본, SD-WAN 같은 포인트 솔루션을 각각 별도의 관리 콘솔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접속 관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솔루션의 기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또한 통제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다르게 K2 세시 클라우드는 이 모든 기능을 단일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로 통합하여 기업이 자신의 모든 엣지들에 대한 접속 관리, 성능 관리, 보안 관리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많은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로 인해 보다 많은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통제력 상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로상에서 트래픽이 차단되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모여서 자기가 맡은 운영존에 통과하는 이 트래픽의 문제를 찾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각 개별 포인트로 나누어져 운영하다 보니 IT 인프라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트래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세시와 같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제력의 회복을 위해 가트너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세시이며 그 중심에 K2 네트워크가 있습니다.